붉은 등불의 침묵, 당신의 혀끝이 죽인 어느 새색시의 진실. 어둠이 짙게 깔린 안개가 땅바닥을 기어가는 조선의 어느 산골 마을. 멀리서 들리는 소복소복한 발소리와 올빼미의 울음소리가 공기를 더욱 차갑게 얼린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진실은 빛과 같아서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빛이 닿기 전 그 어두운 틈바구니에서 자라난 말이라는 괴물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집어삼키는지 말이다. 여기 역사의 기록에는 한 줄도 남지 않았으나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핏자국처럼 선명히 새겨진 이야기가 하나 있다. 이 고을 관아 근처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에는 가시집 온 새색시가 살고 있었다. 신랑은 관아의 서리로 밤낮 없이 바빴고 그녀는 그 너른 집을 홀로 지키며 적막 속에 머물렀다. 그녀는 말이 없는 여인이었다.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이 남편의 흉을 보거나 시집살이의 고단함을 털어놓을 때도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물동이만 채울 뿐이었다. 그 고요함이 문제였을까? 사람들은 대답 없는 벽을 마주하면 그 벽 뒤에 무시무시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라 믿고 싶어 한다. 그녀의 단정한 몸가짐은 가식이 되었고 그녀의 깊은 침묵은 불온한 꿍꿍이로 번안되었다. 담장 밖으로 흘러나오는 그녀의 그림자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날엔 마을 사람들의 상상력 또한 촛불처럼 위태롭게 춤을 추었다. 사건의 발단은 아주 사소한 목격담이었다. 그 집 뒷담 너머로 낯선 사내의 그림자를 보았노라는 어느 취객의 헛소리. 그것은 마른 집단에 떨어진 불씨였다. 사실을 확인하려는 이는 없었다. 다만 그 불씨를 부채질하여 더 큰 불구덩이로 만들려는 이들만이 가득했다. 새벽마다 꺼지는 그녀의 등불은 더 이상 정갈한 여인의 일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를 은밀히 보내는 신호이자 부정한 욕망이 사그라드는 흔적이 되었다. 마을의 공기는 서서히 변해갔다. 예전엔 이웃이었던 이들의 눈빛에 날카로운 화살촉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그 화살은 오직 한 곳, 말 없는 새색시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이제부터 당신이 보게 될 것은 한 여인의 결백에 대한 증명이 아니다. 타인의 혀끝에서 태어난 괴물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갈기갈기 찢어놓는지,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졌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후회의 무게가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것인지에 대한 기록이다. 안개 속에서 붉은 등불이 깜박인다. 진실은 이미 그곳에 있었으나 아무도 그것을 보려 하지 않았다. 안개는 소리 없이 마을의 입을 막았다. 찻갓을 쓴 밤길의 나그네도, 관아의 야간 순찰을 도는 포졸도 이 시간만큼은 숨을 죽였다. 그러나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비밀을 엿듣기 위해 온 마을이 거대한 귀로 변해 있는 상태에 가까웠다. 마을 가장자리, 관아의 말단 서리인 신랑이 집을 비운 지 1회째 되는 밤이다. 사람들은 그 집의 대문이 닫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담장 안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기침 소리조차 저마다의 의미로 해석해내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그곳에 존재할 뿐이었다. 양반가의 기품이
서린 꼿꼿한 목덜미와 한 번도 흐트러진 적 없는 옷매무새. 마을 안악들은 그녀의 그런 정갈함을 시기했다. 저토록 꼿꼿한 것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겠느냐는 질투. 섞인 추측이 담벼락 밑의 잡초처럼 무성해졌다. 그녀의 하루는 늘 같았다. 남편이 비운 자리를 대신해 집안의 안녕을 살피고 밤이 깊으면 어김없이 등불을 켰다. 사람들은 그 불빛이 남편을 기다리는 절개의 빛이라 믿지 않았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를 안내하는 유혹의 빛이라 믿고 싶어 했다. 그것이 그들의 지루한 일상을 깨워줄 더 자극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보았소. 어젯밤 그 집 뒷담가에 서 있던 그 검은 형체를. 한 안악이 목소리를 낮추며 운을 떼자 주변의 빨랫방망이 소리가 일제히 멈췄다. 그것은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 내는 정적과 같았다. 그림자뿐이겠소. 내 들으니 신랑이 관아 일로 외방 순행을 나갈 때마다 그 집 사랑방 문턱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린다 하더이다. 저녁마다 켜지는 그 붉은 등불, 그것이 어디 사람 기다리는 빛이겠소. 오지 못할 정인을 부르는 살풀이 신호지. 새색 씨는 알고 있었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시선들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어 그들과 맞서지 않았다. 그녀가 고개를 숙일수록 안악들은 승리감에 젖어 더 큰 허구를 지어냈다. 부끄러운 줄은 알아서 눈도 못 마주치는 게지. 겉만 번지르르한 년이 속은 검은 구렁이가 들어앉았어. 그녀는 문을 닫음으로써 세상과 자신을 분리했다. 하지만 그녀가 닫은 것은 문일 뿐 사람들의 혀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 닫힌 문틈 사이로 사람들은 더러운 상상력을 밀어넣었다. 이것이 비극의 서막이다. 진실은 집 안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으나 거짓은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를 휘감는 거대한 불길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파괴되기 시작한 고요한 새벽. 그 새벽의 끝자락에서 새색 씨는 다시 등불을 매만졌다. 그것이 자신을 태울 불꽃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소문은 발이 없으나 천리를 가고 귀가 없으나 담장을 넘는다 했던가. 이제 그 집 담장 안의 진실 따위는 중요치 않았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상상력을 보태어 색을 입히고 살점을 붙였다. 처음엔 그림자였던 것이 이내 장대 같은 사내가 되었고 정표라 불리던 등불은 음란한 신호로 낙인 찍혔다. 장터의 국밥집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자리에서 갓을 쓴 선비와 보찜을 내려놓은 장돌뱅이의 대화 속에서 여인의 정조는 한낱 안주거리로 전락했다. 그 사내가 관아의 옥졸이라더군. 아니지. 내가 듣기로는 산 넘어 사는 옛정인이라 하되 증거는 필요치 않았다. 들었다는 말이 곧 증거였고 그럴싸하다는 추측이 곧 판결이었다. 소문은 마을이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독소와 같았다. 이것은 기이한 현상이었다. 한 입 건너 두 입 건너 네 입으로 퍼지는 말들은 마치 오늘날의 알고리즘처럼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정보만을 골라 증폭시켰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집단의 광기는 새색 씨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증거로 수집했다. 그녀가 빨래터에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은 사내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함이 되었고, 그녀가 장터에서 약재를 산 것은 임신을 피하기 위한
비방으로 둔갑했다. 그녀의 일상은 해체되어 타인의 혀 위에서 재조립되었다. 그녀도 느꼈을 것이다. 담장을 타고 넘어오는 서늘한 시선들을. 길을 지날 때마다 갑자기 끊기는 대화의 흐름과 제 뒤를 따라 붙는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멈춰서서 소리치지 않았다.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결백을 주장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빗자루질을 할 뿐이었다. 사람들은 그 고요한 인내를 뻔뻔함으로 해석했다. 복에나 제 지은 죄가 크니 저리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 아니겠나. 마침내 소문은 담장을 넘어 안방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었다. 시댁 어른들의 눈초리는 서리보다 차가워졌고 집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워졌다. 내게 묻는다. 도대체 밤마다 켜는 그 등불의 의미가 무엇이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이 공기를 가른다. 새색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흔들리는 눈빛의 신랑을 바라본다. 가장 믿어주어야 할 사람, 제 등 뒤를 지켜주어야 할 남편의 눈에도 의심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 그녀는 짧은 한숨을 내뱉었다. 그것은 해명을 포기한 자의 것인가, 아니면 이 비극의 끝을 예견한 자의 것인가. 어머니, 그리고 서방님, 지금 제가 무어라 말한들 이미 마음속에 세우신 그 진실을 꺾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제 말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만도 못할 듯합니다. 오해가 확신으로 변하는 데에는 결정적인 낙인이 필요했다. 소문의 정점에서 사람들은 신의 목소리를 빌리기로 했다. 산의 그림자가 애군이로다. 그 집안의 대들보를 갉아먹는 음기가 등불을 타고 흐르니 조만간 큰 사단이 날 것이야. 무당의 서슬퍼런 외침은 마을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이제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정의감이었다. 부정한 여인을 처단하고 마을의 안녕을 지켜야 한다는 왜곡된 정의. 진실은 가려지고 소문은 신의 예언이 되었다. 붉은 등불 아래 잠든 진실이 깨어나기도 전에 마을은 이미 그녀를 매장할 준비를 마쳤다. 세상의 모든 소라는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 마을 사람들이 여인의 정조를 난도질하며 쾌락을 탐하던 그 시각, 고을의 심장부인 관아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살려주시오.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오. 포박당한 사내가 바닥을 뒹굴며 절규했다. 그는 고을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 절도범이자 관아의 기밀 문서를 탈취해 달아나던 간교한 자였다. 사또의 서슬퍼런 추궁 아래 사내의 입에서 나온 자백은 우물가 안악들의 밭다더라를 단칼에 베어버리는 서늘한 진실이었다. 담을 넘은 것은 맞소이다. 허나 그 집 안방 근처엔 가보지도 못했소. 담을 넘자마자 그 집 새색시가 켜둔 등불이 귀신같이 나를 비추는데 마치 내가 올 줄 알고 기다린 사람 같았단 말이오. 사내에 떨리는 목소리가 관아 마당을 메웠다. 그 집은 우리 같은 놈들에겐 지옥이나 다름없었소. 밤새 꺼지지 않는 그 등불 때문에 그림자 하나 숨길 곳이 없었단 말이오. 소인이 그 집 근처를 배회한 건 어떻게든 그 불을 꺼뜨리고 문서를 되찾아오라는 윗선의 명 때문이었소이다. 사내의 품에서 굴러 떨어진 것은 관아에서 소실된 줄 알았던 중요, 장부와 밀지였다. 새색 씨는 일찍이 집 주변을 서성이는 수상한 그림자를 감지했다. 관아 일을 보느라 집을 비운 남편이 행여 이 일에 휘말려 해를 입을까. 그녀는 스스로 방패가 되기를 자처한 것이다. 밤마다 켠 등불은 정인을 부르는 신호가 아니라
어둠 속의 자들을 향한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였다. 그녀의 침묵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혹여 소문이 퍼져 도둑들이 문서를 파기하거나 남편을 해칠까 두려워 끝까지 비밀을 삼킨 충심이었다. 진실이 밝혀진 순간 마을을 지배하던 광기는 차가운 수치심으로 변했다. 그럴 줄 알았다. 곧 떠들던 입들은 이제 꿰맨 듯 닫혔고 내 두 눈으로 보았다던 목격자들은 제 눈을 비비며 뒷걸음질 쳤다. 사람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들이 음란한 신호라고 침뱉었던 그 불빛 덕분에 이 고을의 치안이 유지되었고 관아의 명운이 보존되었음을. 그녀는 홀로 외로운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동료여야 할 마을 사람들은 그 여인의 등 뒤에서 화살을 쏘아대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은 문고리를 잡은 손을 부르르 떨었다. 의심했던 날들의 기억이 칼날이 되어 가슴을 후볐다. 부인, 내가 어리석었소. 어찌하여 내게 한마디 말도 없었단 말이오. 문 저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고요했으나 그 안에는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서려 있었다. 서방님께서 저를 믿으셨다면 제 입은 진작 열렸을 것입니다. 제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관아의 문서였으나 정작 지켜지지 못한 것은 서방님과 저 사이의 신이었구려. 그것은 반전이라 부르기엔 너무도 처참한 승리였다. 도둑은 잡혔고 문서도 되찾았으며 그녀의 결백은 천하에 드러났으나 이미 세상의 구설에 갈기갈기 찢긴 여인의 마음은 기원할 방도가 없었다다. 진실은 언제나 소문보다 늦게 도착한다. 그리고 그 진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소중한 것들은 재가 되어 바람에 흩어진 뒤였다. 마을을 뒤덮었던 안개가 걷히고 달빛이 쏟아졌지만 그 달빛 아래 드러난 것은 오해라는 이름의 칼에 난도질당한 한 여인의 삶뿐이었다. 해가 높이 떴음에도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물동이 부딪히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고 장터의 사내들은 헛기침으로 무거운 공기를 털어내려 애썼다. 어제까지 그토록 달콤하게 씹어대던 소문은 이제 그들의 목구멍에 걸린 가시가 되어 돌아왔다. 사람들은 사과할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내 그럴 줄 알았다며 어제와는 정반대의 가식을 준비하고 오해가 깊었다는 비겁한 변명을 품고 새색시의 집 앞으로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것은 굳게 닫힌 살인문이 아니라 힘없이 열려있는 텅 빈 마당이었다. 그녀는 떠났다. 똥이 트기도 전 마을의 그림자가 가장 길게 늘어지던 시각에 그녀는 아무런 짐도 없이 제 몸 하나만을 데리고 길을 나섰다. 신랑이 미친 듯이 방 안으로 뛰어들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온돌과 서늘한 새벽 바람뿐이었다. 방 한 구석 매일 밤 세상을 경계하며 타오르던 등잔은 기름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깨끗이 비워져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비출 가치가 사라진 이 집에 대한 여인의 마지막 선언이었다. 그녀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도 다른 곳에 몸을 의탁하러 가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말의 지옥으로부터 걸어 나갔을 뿐이다. 사람들은 그녀를 찾으려 사방으로 수소문했다. 사또는 그녀의 공을 치하하겠다며 상금을 내렸고 시어머니는 눈물로 통곡하며 며느리를 불렀으며 남편은 발이 부르트도록 고갯마루를 헤맸다. 하지만 진실이 늦게 도착한 만큼 용서의 기회 또한 이미 멀리 달아난 뒤였다. 그들이 찾고자 한 것은 여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책감을 씻어줄 면죄부였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미 간파하고 있었으리라. 세월이 흘러 소문은 잊히고 사건은 야담의 한 구석으로 밀려났으나 마을에는 기이한 병증이 남았다. 사람들은 더 이상 등불을 켜는 이웃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반대로 서로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도 않게 되었다. 한 번 엎질러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한 번 난도질당한 명예는 증명되었다고 해서 회복되지 않는다. 마을 사람들은 평생토록 텅 빈 그 초가집 앞을 지날 때마다 보이지 않는 등불에 눈이 멀어야 했다. 그것은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자 그들이 자초한 영원한 형벌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고. 하지만 기억하라. 진실이 승리하기 위해 걸어오는 동안 누군가의 영혼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떠난 뒤라는 것을.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라 가볍게 내뱉은 당신의 혀끝이라 하더라. 정적 속에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달 울음소리만 남는다.